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황으로 피아노 연주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하려고 했는데 곡이 제가 좀 짜집기를 해서 그렇지 클래식 곡이 그렇게 짧은 곡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또 강연이 많이 또 놓쳐질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두컴컴한 지하 셋방에서 혼자 밥하고 도시락 싸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가난과 추위와 무서움과 싸우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인 저의 본분도 있지만 저 스스로 부모 역할도 하고 보호자 역할도 해야 돼서 저도 모르게 저에게 인이 박힌 기능이 뭐냐면 어떤 것이 저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철저히 가려내는 그런 기능을 본능적으로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탄광촌에서 고생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나는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라도 손해볼 수 없다. 나는 이득만 취해야겠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자.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 안색만 살피자. 왜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나의 출처이시니까, 나의 주체자이자 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시니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최초이니까. 무에서 최초, 무에서 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첫째로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로는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십니다. 내 편에 서서 가장 이기적으로 나의 이기만을 챙겨주실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 부모님 말씀 잘 듣자.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세월이 태어나자마자 따져서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응애응애 갓난아기 시절 빼고 제 기억에 담기는 그런 시절만, 그런 세월만 이렇게 따져보면 약 한 4년 정도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고 하면서 제 인생을 조금 더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저는 형평상 그렇지 못해서 저 스스로 생각하여 제가 좀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판단이 되면 그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전화를 드린 이유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1년에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그렇게 2번 정도 만나고, 저희 부모님은 사실 그냥 뭐 서울에다가 저를 떨궈 놓고 가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무너무 얘기들이 많은데 최대한 오늘은 덤덤하게 그냥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떨궈 놓고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 기도할게 그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할게 하나에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그것에 대한 또한 체험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생략하고 기도할게 하시고 가셨어요. 저도 아주 어린 마음이었지만 믿음은 좀 있었나 봐요. 기도할게 하시는 순간 기도하시면 되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기도할게 하시고 가셨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굳이 제가 못한 부분만 말씀을 굳이 다 드려서 굳이 혼났어요. 저는 전화로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혼을 자처했죠.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저 나름대로 제가 정신을 차리기 위한 일종의 빗나가지 않기 위한 생존 법칙, 생존 수단이라고나 해야 될까? 괜찮죠? 안 괜찮아요? 네. 어쨌든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가끔 전화로 들려오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말씀이라면 다 합니다. 결국에는 다 해요. 처음에는 엄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잘 못할 것도 같고 자신도 없고 이러다가도 결국에는 다 해냅니다. 지켜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세 번째, 선생님. 저희를 지금 가르치시는 선생님, 지금 현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인생의 보탬이 됩니다. 저도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에게 잠깐이라도 배운 학생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요고 시절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붙들고 입시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강의는 최초로 숙제가 있는 강의입니다. 9절만 보지 마시고, 민수기 14장 9절만 보지 마시고 앞뒤 맥락을 좀 더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세 가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아쉽죠? 안 아쉬워요.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딴 얘기 제가 해드릴 거 많아요. 딴 얘기 할까요? 줄리어드 얘기 타이틀에 있으니까 줄리어드 얘기 조금 할게요. 네. 줄리어드에 갔어요. 아직 합격한 건 아니고 시험 보러 갔어요. 아직 합격한 건 아니고 딱 어쩜 이렇게 딱 제가 여기 아직 합격한 건 아니고 시험 보러 갔는데 글쎄 입학 오디션 보러 미국에 갔는데 시험 시간이나 일정 뭐 장소 안내 책자 아무것도 관련된 자료를 저는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일단 학교 admissions office 뭐죠? admissions office 똑똑해요. 입학처에 갔어요. 입학처에 가서 제 이름을 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접수가 되지 않았대요. 원서 접수가 되지 않았대요. 저는 시험 보러 갔는데 제 기억에 그때 원서 접수 마감이 December 1st, 12월 1일 December 1st였어요. 그때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마도 그 경계 어딘가에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도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학처에 가서 다짜고짜 딘을 만나야겠다. 딘이 누구죠? 입학처 장. 딘을 만나야겠다. 딘 나오라고 하세요. 딘 나와주세요. 했어요. 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률은 사실 좀 적었죠. 네,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뭐 믿져야 본전이다. 2판 4판이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딘 좀 나와주세요 했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셨겠죠? 자, 저의 당당한 태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난 한국에서 왔다. 근데 지원 서류가 December 2nd에 도착한 게 아니고 December 1st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도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뭔가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에 걸린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적어도 이런 사람한테는 시험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그대가 누구죠? 딘이요. 그대나 저나 나중에 돌이켜봤었을 때 후회가 되지 않지 않을까. 처장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생각에 잠깁니다. 눈동자를 제가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 생각이 읽혀요. 제 편으로 왔다가 저쪽 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딱 50-50, 50대 50. 갈팡질팡.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험 일정 중에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마지막 시간 그걸 너한테 줄게. 유후! 누가 보면 이미 합격한 줄 알겠어요. 이제 시험 보라는 건데. 드디어 오디션 당일이 됐어요. 아니요, 당일로 못 가겠어요. 그 전날로 갈래요. 그 전날에 사건이 많았거든요. 제가 묵기로 한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은 맨하튼 아니고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아일랜드예요. 스태튼 아일랜드. 그러니까 맨하탄은 아무래도 뭐 방값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도심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멀리 숙소를 잡아서 있었는데 거기조차도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는 주택가예요. 호텔도 없고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때 당시 셀폰도 없고 뭐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차로만 이동 가능한 곳이어서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지요. 길에서 그냥 행 길가에서 꼬박 하룻밤을 서서 꽁꽁 언 채로 지내게 됩니다. 언제? 오디션 바로 전날 밤에. 여러분들 수능 바로 전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냉정한 분야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서 연주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이 상황에서 잠도 한숨 못 자고 저는 정말 그때 아주 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든다라는 그 표현을 아주 절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제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제 윗니 아랫니가 이빨끼리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달달달달 부딪히고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죠. 제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내 살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하도 얼어서 한겨울이에요. 정말 하도 얼어서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디션 시간이 다가와 버렸어요. 동이 트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눈을 감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어린 시절부터 뭐 숱한 고생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 세뇌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시간부터 하필이 중요한 때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니 이건 과연 뭘까라는 괜시리 억울함과 뭐 속상함 그런 복합적인 눈물이었을까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와우! 드디어 행동 개시하셨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꼼짝없게 만드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을 인정해 드리는 것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럼 싫어하시는 건 뭘까요? 교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싫어하세요. 적어도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 계산 빠르거든요. 계획도 기가 막히게 잘 세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아주 무기력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인데 사실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 계심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피아노 쳤어요. 나왔어요. 다 끝났으니 이제 뭐 숙소로 가야죠. 뭐 맨하탄에서부터 배 타고 기차 타고 또 먼 길을 가야지 했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던 학생이거니 했는데 아무튼 뭐 제 또래 여학생 같이 생긴 그런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시험 잘 봤니? 뭐 그럭저럭. 이제 곧 발표 나겠네? 뭔 발표? 1차 합격자 발표. 1차? 이거 제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1차? 그 1차가 있으면 2차도 있단 말이야? 속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까 시험 일정, 날짜 뭐 이런 거 하나도 안내를 못 받았다고. 그쵸? 그냥 달랑 시험 그 시간만 받아서 왔는데 이 정보 하나 없는 명진이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명진이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저예요. 그때 바로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적혀진 종이를 유리문에 붙여요. 한눈에. 제가 또 시력이 좋거든요. 1.5, 2.0. 한눈에 멀리서도 제 last name, P-A-I-K, 제 last name 보여요. 제 성이 보여요. 기억하세요? 입학처 디인이 하셨던 말씀, 제 시험 시간이 제일 마지막 날에 제일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발표가 빨리 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2차 시험이 또 있대요. 밤새 꽁꽁 얼었던 제 몸이 실내에 계속 있다 보니까 녹기 시작하고 그 전날 밤을 꼬박 세워서 이제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2차 들어가기 전에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지금 노곤하고 피곤하고 축 늘어지고 점점점점 책임지세요. 어쨌든 책임지세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시험 드디어 끝났어요. 줄리어드 건물 러비로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있는데 또 다른 아이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잘 봤니? 뭐 그냥. 그럼 이제 면접 남았네. 뭔 면접? 그건 또 뭐니? 그건 또 뭐니는 사실 제 속으로 했었어야 되는 말인데 당황해서 겉으로 내뱉었어요. 이렇게요. What the heck is that? What the heck is that? 걔가 그거를 딱 듣더니 깔깔대고 웃어요. 당황하는 제 모습이 재밌었나 봐요. 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대로 올라가면 돼. 면접 장소가 나와.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들어갔더니 금발머리에 단아하신 미국 아주머니가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세요. 그래서 쫑알쫑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꼭 붙어서 이 학교에서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도 대답했죠. 저도 그래요. 거의 30분간을 쫑알쫑알 그렇게 떠들다가 나왔어요.
이제는 숙소에 가도 되겠지? 옆부터 살피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 또 안 붙드나. 이제는 제발 좀 가고 싶다. 그나저나 나중에 제가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안 사실인데요. 그 금발머리에 단아하신 여자분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뭐죠? 부통령 말고 Vice President 부총장님. 부총장님이랑 면접을 했죠. 동네 시장에 마실 나온 두 아주머니가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듯이. 아무튼 줄리어드가 타이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고,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마감을. 저는 기도의 힘을 믿어요. 면밀히 살펴보면 기도 자체는 힘이 없어요.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죠. 기도는 아무한테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물 떠놓고도 하고 햇님, 달님, 별님 다 찾아서 했잖아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등등. 어쨌든 기도는 제 생각에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대상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즉 살았냐, 죽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질문은, 만약 살아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힘은, 능력은 과연 갖고 있느냐. 저에게 대답을 원하세요? 대답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스스로 체험을 하셔야죠.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믿어야 믿어지는 건가요? 어느 쪽이 먼저 됐든 해보세요. 어쨌든 기도를 해보시든지 교회를 나가보시든지 믿어보시든지 아니면 믿어지기를 바라시든지 어쨌든 체험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체험이 있어야 그만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믿어져야 잘 보이죠. 딱 붙어있죠, 하나님께. 어쨌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 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듣고 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도. 와, 대박. 10도가 뭔지 아세요? 뭘 알고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려야 되니까. 10도가 뭔지도 모르고 놀라신 거 맞죠? 도에서 도까지가 몇 도죠? 이거 지금 녹화되죠? 이 녹화 안 해주세요? 저 갖고 가고 싶은데. 네, 녹화해 주세요. 저 평생 소장할 거예요. 도에서 도가 8도예요. 도에서 도 한 옥타브가 8도면 10도라 하면 어디까지일까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레, 미까지죠. 근데 왼손 오른손의 차이가 나요. 왜냐면 왼손은 거의 옥타브를 짚기 때문에, 반주 역할이 여긴 멜로디 역할이기 때문에 오른손보다 왼손이 조금 더 긴지 잘 찢어지는지 몰라도 얘는 더 리치가 더 많이 더 길게 돼요. 왼손은 오른손보다는. 어쨌든 도에서 미, 한 옥타브 지나서 미 10도. 또 질문해 주세요. 재밌어요. 정신여고를 다니든 예고를 다니든 홈스쿨을 하든 뭐 피아노 연습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학생이 물으신 것은 제가 보기엔 인문계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물으신 것 같아요. 정신여고는
저에게 평생의 친구를 안겨준 학교입니다. 제가 정신여고에서 만난 친구랑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유학 갔을 시절에 명절 때마다 우리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사가지고 제 대신 항상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하던 제 인생의 절친을 만나게 한 학교가 정신여고이고, 우리 학교는 저한테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드물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너무나 관대한 시선으로 그래 너 열심히 해봐, 우리가 박수 쳐줄게, 이런 시선이었고, 저는 쉬는 시간 내지는 점심시간 이럴 때 아이들 모아놓고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맨날 콘서트 열었어요. 그러면 막 스타 된 기분이고, 제 친구들이 막 용기종기 모여가지고 박수 쳐주고, 지금도 우리 동기, 제가 9월에 독주했는데 그때 왔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그 시절이 떠오른다고, 미니 콘서트 명진이가 열어주던 시절. 저는 학교에서 관대하게 바라봐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학교 공부는 다 했어요. 그냥 뭐 예고 아이들은 오후 수업 다 빼고 연습만 시키고 나중에 한여종 보낸다고 뭐 고3 때는 다 공결 처리해주고 수업도 안 들어도 되고 실기에만 집중하고. 근데 저는 개근상 받았어요. 졸업할 때 1, 2, 3년 다 꼬박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했고요. 학교에서는 뭐 음악한다고 아침에 강당 열어주시면서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싶으면 연습해도 돼. 그래서 저는 채플,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소강당 같은 그 채플 그 시간에 하는 그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에서 아침마다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조회 시간 맞춰서 내려가서 1교시 수업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 음악을 했지만. 아주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또 이것도 또 나가네요. 자, 제가 유학 가던 시절 IMF예요. 환율이, 저 지금도 기억해요. 환전했으니까. 그거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1,750원. 여기서 10,000원이 거기 가면 얼마 되죠? 5,000원. 2분의 1. 가치가 2분의 1로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IMF 때 유학을 뭐 조기 유학 갔던 뭐 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다 역으로 한국으로 다시 다 들어올 때 저는 아주 드물게 미국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돈을 꽤 벌고 있었어요. 그 대학 다니면서 고3짜리들을 많이 가르쳐서 뭐 숙대, 연대, 실기 수석 다 만들어 놓고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가지고, 남들은 대학생들이 막 그 집에 방문해서 저기 피아노 가르칠 때 저는 집으로 막 다 와서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 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대학생이 그때 당시. 그 저희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 유학 안 갈래요. 왜 그러니? 아빠, 어차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었나요? 나 이 정도면은 나 꽤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빠께서 이러셨어요. 너 피어난 목적이 뭐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봐.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내 사지 편하자고 음악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IMF가 딱 그때 터졌어요. 학비고 뭐 생활비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달러는 원화를 가져가서 환전을 하는 순간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달러는 가서 달러로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제 외환 통장에 있던 알바죠. 학생들, 고3들 가르쳐서 모아놨던 꽤 많은 돈을 고스란히 우리 아빠 국민은행 통장으로 그대로 집어넣고 드리고, 저는 최소한의 돈만 갖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무진장 구상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했죠. 미국 애들 피아노 가르치고, 또 SAT 준비하는 아이들 한국어 시험 있어요. 한국어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학비 물어보셨죠? 가장 좋은 방법은 죄송해요, 장학금이에요.
근데 학비부터 알바를 해서 벌려고 하면 생활비 벌어야지 학비 벌어야지 미국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장학금, 전액 장학금 또는 반장학금도 있거든요. 적어도 장학금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학비는 그걸로 해결하고 가서 알바하면서 생활비는 버세요. 그 정도는 공부하면서 병행 가능해요. 근데 학비까지도 내가 다 알바해서 하겠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장학금, 수업료는 그걸로 해결하고 생활비는 현지에 가서 현지 돈으로 벌자. 감사합니다. 네. 피아노는 만 4살. 저희 아빠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탄광촌에서. 탄광촌, 어촌, 아니 어촌은 빼고 어촌 옆에 농촌 뭐 이렇게 주로 뭐 촌, 오지, 외지 뭐 이런 데만 골라 다니시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골치 아픈 목회자 스타일 아시죠?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권이 없었죠. 그래서 시골에서 선생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피아노를 동네 언니들이 예배당에 있는 낡은 피아노에 똥띵똥띵 뭐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부러워 보여서 엄마랑 아빠를 쫄라서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형편도 그렇고 하시니까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근데 계속 쫄랐어요. 짤막한 곡도 제가 독학해서 작곡도 조금 하고 한 몇 마디 정도 오른손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만만 하니까 왼손은 조금 아직도 좀 낯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빠를 설득하고 해서 이웃교회 반주자 선생님한테, 거기는 뭐 학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이러니까 배우다가 2년 있다가 엄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난 혼나는 날인가 보다 하고 갔더니 사모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애가 좀 달라요. 딴 데로 가세요. 전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동해시로 갔다가 거기서도 2년 후에 서울로 가세요. 그래서 졸지에 서울까지 와서 피아노를 하게 됐어요. 피아노를 하게 된 계기는 언니들이 치는 게 부러워서.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재능 있다고 등 떠밀려서. 네. 학구적이고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홀리 성령 충만하게 그 버전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연애? 연애. 저는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학창 시절에 연애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가는 남자 안 붙들고 오는 남자 맞고 이러면서. 아니 왜냐면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에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 내가 남자를 사귀기 시작하면 다 버리고 거기에만 올인할 것 같은 그 기질과 성질과 색깔을 알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감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저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33살에 처음 연애를 했고 그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인생 성공 스토리예요 이거. 그쵸?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첫 남자친구가 제 마지막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를 걱정하시는 우리 제 친구들 어머니들께서 저를 되게 많이 이거 연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물어본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오케이 그냥 할게요. 우리 친구 어머님들이 이렇게 놀러 가면 명진아 너처럼 쓱맥이고 연애 경험 하나도 없는 애들이 꼭 결혼 잘 못하더라. 갔다가 오더라, 왔다가도 가더라 뭐 이러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남자를 좀 사귀어봐야 남자를 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별의별 걸 다 하죠. 하나님,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연애만으로도 안 되고 직접 살아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뭐 만나는 남자마다 다 살아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 지구상에 저랑 가장 잘 매칭이 되는 남자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죠. 언제? 공부 마칠 때쯤에. 제가 시기도 정해드렸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마칠 때쯤에 그 남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 남편인가 보다. 그리고 딱
사귀자고 하는 순간 제가 그랬죠. 나는 사귀면 결혼해야 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후! 강연보다 이게 훨씬 재밌죠. 저도 애초부터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재밌는 연애 경험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저를 이렇게 짝사랑했던 남자들의 리스트는 많아요. 하나 풀까요? 줄리어드가 3 divisions, drama division, music division, 그다음 뭐가 있죠? dance division. 저도 가서 알았어요. 줄리어드가 하도 음악으로 유명하길래 음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드라마, dance, music 있어요. 드라마 디비전은 뭐죠? 연극영화과. 잘생긴 남자들 많을까 적을까? 어마하게 많아요. 연기력도 갖추고 키 190에. 제 동기들 지금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미드 보잖아요. 나 대학원 제 3학년이었는데. 배우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학년 중에 가장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계시는데. 하다 보니 어떻게 이 홀리한 것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드라마 디비전에 3학년 때 연기력 가장 좋은 아이한테 줄리어드에서 상을 줘요. 가장 큰 상, 전 4학년에 다 합쳐서. 그 상을 받은 남자 배우 지망생,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이 저를 목매달고 좋아했어요. 저는 남자 보기를 어떻게 했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남자아이가 지쳤어요. 몇 년을 짝사랑하다가. 그래서 자기 친구 보내서 염탐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저 아이는 남자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가 보다. 이런 이상한 소문까지 났어요. 저는 꿈쩍 안 했어요.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 이스트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랑 일본 주로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로 뉴욕이랑 롱 아일랜드,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뉴욕 주 안에 있는 그거를 했었고, 유럽이 조금 많아요. 유럽에서 좀 초청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한 곳은 미국인데 잘 불러주는 데는 또 유럽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전쟁 발발했던 우크라이나에 발발했던 하르키우 아시죠? 그 발발 전에 제가 가서 거기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발발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우크라이나도 있고 독일, 헝가리, 체크 리퍼블릭, 체코, 그리고 프랑스, 벨지엄, 이탈리아도 있고 유럽은 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연주 후에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음악을 아시는 분의 질문이세요. 연주자들은 아니요, 고칠게요. 그냥 저만 얘기할게요. 연주자들을 제가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다 다르니까. 저는 연주 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연주하고 나면 어디가 조금 좀 미비했나, 어디가 조금 더 잘 됐나, 이거를 따지면서 점수를 매겼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냥 마냥 연주를 즐겨요. 왜냐하면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독주회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남들은 독주회 앞두고 드레스도 입어야 되지, 머리도 해야 되지 하니까 미용샵도 다녀오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는데, 저는 독주회 앞두고 방음된 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저보고 넌 목사님이냐, 뭘 독주회 앞두고 설교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냐. 영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저는. 왜냐면 음악은 영혼을 침투해서 그 힘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모든 분들께. 그래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독주회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드리고, 연주 끝나고 바로 딱 퇴장하면 바로 대기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직업정신이 있으니까 따지죠. 따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기에 모든 연주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네, 질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